제네시스 G80 EV의 승차감 중에서 정숙성, 그다음에 편안함, 안락감, 제네시스 G80 EV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프리미엄의 영역은 아주 MVH를 극한으로 올린 영역이잖아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불편감을 일으키는 요소가 큰 느낌의 차이를 좌지우지하는데 그게 바로 엔진 변속기란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니까 각각의 모델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벤틀리 프라이스 4가 좀 더 좋았거나 S클래스가 제네시스보다 약간 더 고급감이 있었거나 요 정도였는데 아예 엔진 소음 진동을 일으키는 그 진원지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이만큼 한 단계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를 내던 고만고만한 놈들보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S클래스보다 제네시스 G80 EV가 더 승차감, 안락감, 정숙성이 좋습니다. 타보시고 비교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현대 기아 제네시스 언제쯤 통합 제어 시스템이 적용될까요? 이 통합 제어 시스템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협력사하고 다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통신 프로토콜만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20몇 나노, 뭐 30 나노, 뭐 200 나노까지도 써요. 과거에 8인치 웨이퍼 같은 거, 오래된 거 이런 거 씁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도 바뀌어야 되고 PCB도 바뀌어야 되고 파워 반도체도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통합 OS를 기존의 OS를 활용할 건지 아니면 유닉스 기반 우분투 같은 걸 통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뭐 유닉스 기반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또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 OS를 만약에 얻는다고 하면 기존의 펌웨어들, 그러니까 마이콤들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70개에서 100개 되는 마이콤을 생산하는 VC 업체들이 펌웨어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그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신으로 K나 캔, FD나 플렉스레이나 모스트나 이더넷으로 각각의 규격의 통신 내역폭에 맞게 통신을 합니다. K라는 것은 이제 멀티 방식으로 노드에 이렇게 아이디가 차례로 들어가는 방식인데 요거를 이제 FD가 1Mbps를 한 3, 4Mbps를 올린 거고요. 사실 파워트레인은 요 정도 가지고 되긴 되는데 문제는 자율주행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것만 초당 2GBps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100Mbps인 이더넷으로도 사실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광 케이블을 통해서 대역폭을 기가 단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6G, 7G가 돼서 V2X가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또 센서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이걸 통해서 파워트레인의 3, 4메가로 움직이게 되는 통신 노드가 잘 조율이 돼가지고 레귤레이터가 그 통신 프로토콜을 잘 중재를 해서 문제없이 통신해주면 되는데 너무 대역폭이 차이가 나면 여기서 또 오는 뭐 약간의 노이즈만 생겨도 통신 오류가 생기고 통신 오류가 생기면 100km만 해도 초당 30m 넘게 가버리는데 이런 위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럼 VC 업체들이 언제쯤 마이콤을 다 걷어내고 레귤레이터 방식으로 해서 중앙 집중 컴퓨터로 해서 통합 OS를 올릴 것인지, 그리고 통신 규격은 뭘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캔은 어디까지 활용을 하고 어디까지 그걸 접목을 시킬 것인지, OS는 또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율주행에서 보안이거든요. 보안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V2X가 전방적으로 통신이 열어져 있어가지고 다 V2 everything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보안 문제에 있어서 확실히 검증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율주행을 외부 네트워킹이랑 연결해서 하는 자율주행까지 가봐야 테슬라의 우분투를 기반으로 한 통합 OS가 안정성이 뛰어난지 믿을만한지, 그리고 내연자동차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방식, 내연자동차가 테슬라 방식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기존의 캔 통신을 완전히 버릴 것 같진 않고 어쨌든 대역폭을 넓히면서 이걸 잘 레귤레이팅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이런 방식으로 가더라도 통합 OS를 올려야 됩니다. 자율주행을 하려면. 그러면 양쪽이 다른 분야로 가게 될 것인데 결론은 이거 보안 제대로 안 해놓으면 분노의 질주처럼 해커가 다 조종해가지고 막 아비구환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게 지금 이렇게 얘기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개론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발 단계 들어가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아마 2025년도에는 아마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뭐 토요타를 비롯해서 이제 통합 OS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마이콤 개선해야 된다, 통신 프로토콜 개혁해야 된다. 지금 뭐 보시도 그렇고요. 보시에서 캔 통신을 86년도에 개발했잖아요.
보시가 또 전고체 배터리도, 전고체는 그 설파이드 방식이 있고 옥사이드 방식이 있는데 옥사이드 방식을 보시에서 개발을 하고 오래됐어요.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도 이제 그 자율주행에 맞게 새롭게 개발을 하고 OS도 개발했는데, 그 다음에 블랙베리,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블랙베리가 지금 자동차 보안 쪽으로 하고 있는데, 보안이 제일 어렵죠. 자율주행은 보안 뚫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현대가 액티브하고 같이 그 모셔널이라는 업체 세웠죠. 또 리마 오토모빌리하고 또 자율주행 관련한 로보택시 그 투자한 지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현대기아차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투자 많이 했고요. 기반 기술이 없질 않아요. 현대기아가 자율주행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이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내연 자동차의 차이가 뭐냐면, 테슬라는 무슨 이벤트가 있고 새롭게 개발되면 무조건 고기에 붙어요. 그러니까 대중화하기 전에, 지금도 사실 얼마 전에 AI 데이에서도 사실 AI 데이를 개최할 게 아니라 자율주행 FSD를 상용화 시켜야 되는 시점인데 기술을 설명하고 있어요. 기술 엔지니어가 나와가지고 막 어려운 걸 하면서 이렇게 뭐 패턴화 돼가지고 뭐 그 학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도조가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신경 시냅스처럼 신경을 강화시키는 AI를 교육시키는 도장, 일본말로 도장이라는 뜻이거든. 리오하고 그 모피어스가 이렇게 막 훈련하듯이, 그러니까 알고리즘화된 패턴으로 인풋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아웃풋을 사람처럼 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그 100몇십만 대 돌아다니는 그 카메라에서 오는 정보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상의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오메트리 방식이잖아요. 그 CG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즉석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서 CG를 만드는 건데, 테슬라는 기존에 돌아다니는 차들에 들어오는 그 엄청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가상세계, 버추얼 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이 그 보정이 되고 끊임없이 보완이 되고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통신을 해주니까 이렇게 진보된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를 극복할 때까지 무한 트레이닝에 들어가는 거야. 트레이닝 기록을 선사하는 거지, 가상세계에서.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곧 기다려라. AI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 봇이 원래 자율주행이 사실 자율보행 여기에서 나온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테슬라 AI의 하나의 생태계 중에 하나다. 단순 노동, 한 20km 정도 되는 집을 옮기는 단순 노동용으로 테슬라 봇을 내겠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나와야 맞는 거지. 나와야. 일론 머스크는 진짜 물건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가 어떻게 작동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작동하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화성 갈 거니까 그럼 이제 화성도 가는데 로켓도 쐈다가 다시 부르는데 그러니까. 뭐 자동차 부르는 거야 뭐 껌이지. 그러겠네.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